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예, 오늘은 외국인 매수가 좀 유입이 좀 되면서 반등이 좀 나왔죠. 코스닥 거래소 모두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최근 좀 약하긴 한데 밑꼬리 달고 양봉 나오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그나마 양봉을 뻗어내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예, 수급을 잠깐 볼 건데요. 예, 오랜만에 외국인이 코스닥 거래소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를 보였고 기관들도 이렇게 순매수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얘는 세 시장 모두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선물 누적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현재 약 2조 7천억, 2조 7천억을 누적으로 순매수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 시장을 나쁘게 보지 않다라는 거예요. 3월 달까지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날 때 이때도 약 3조 원의 매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2조 7천억의 매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시장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트럼프는 계속해서 파월을 째려보고 있죠. 예,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야, 금리 인하하는 거 한번 보고 싶다.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 미국의 재무장관도 10년물 국채는 내가 어떻게든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금리는 뭐 시간이 문제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뭐 관세 때문에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늦어도 6월 달 저는 한 차례 금리 인하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잘 보시면은 달러화가 지금 약세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달러화가 약세가 되고 의외로 다른 통화에 대비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기 엔화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죠. 뭐 살짝 올라긴 했지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횡보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도 따라서 이 정도 됐어야 되는데 한 1,400원대에 갔어야 정상인데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1,465원, 7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환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앉아가지고 환차 이익을 보고 주식을 사서 또 반등을 볼 수 있는 두 가지의 그런 투자 환경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환율이 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요거는 대외 변수보다 국내 변수에 강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주 빅 이벤트 중에 하나 이재명 대표가 뭐 무죄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빨리 탄핵 심판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오늘 만약에 또 선고 안 하면은 또 4월까지 넘어가잖아요. 이런 점이 환율에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해결이 나야 좀 환율이 또 하락해 주고 안정적인 모습, 그다음에 외국인들 매수까지 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건데 어떻게든 결론을 빨리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찍는 시간이 한 5시 좀 되는데 이게 6시 안으로 발표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6시까지 발표 안 한다라고 하면 다음 달로 4월 달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현재가 빠른 결정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 국민이 그냥 아주 힘들어요. 알테오젠이 최근 조정을 좀 봐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업 설명회 기업 IR을 개최하겠다. 4월 8일부터 10일 동안 신한투자증권에서 후원해서 하겠다라고 기관 투자가들 대상으로 이제 IR을 하겠다라는 이제 수가 좀 공시가 나왔는데 아무튼 뭐 알테오젠의 기술 상당히 좋죠. 아직 주가에 크게 반영되고 있지는 않은데 뭐 많이 올라와서 좀 횡보하고 그다음에 다음 달 공매도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뭐냐 알테오젠의 이 기술이 한번 올랐다가 끝날 수 있는 그런 기술인 거냐 아니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성이 있는 그런 기술인 거냐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5년 동안 7조 6천억의 기술 이전 수출을 했고요. 보다시피 머크, LG산교,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이렇게 해서 많은 계약을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SC 제형, 알트 비포의 기술을 보면 보통 이제 IV 정맥 주사를 하면
4시간에서 5시간 동안 주사를 놔야 되는데 5분 안으로 쉽게 주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있는데 인체의 약물 흡수를 방해하는 물질인데 SC 제형을 쓰면 히알루론산을 분해해 가지고 공간을 열어 가지고 약물을 흡수를 한다라는 얘기고, 또 약물을 천천히 흡수하도록 해 가지고 약물의 효과를 오랫동안 지속하는, 그리고 투저 빈도를 줄일 수 있는, 환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편의성의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들이 앞다퉈서 IV에서 SC 제형으로 뛰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것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 만료에 대한 방어가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당국, 규제 당국이 보면 새로운 제형, 그러니까 IV에서 SC 제형으로 바꾼다 그랬죠. 이 새로운 제형에 대한 특허를 등록을 하면 기존 제품의 시장 독점을 연장해주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주 목적은 이제 환자의 그런 편의성, 그다음에 약효의 지속성 이런 것도 있지만 특허 만료에 대한 방어가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알테오젠하고 할로자임,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 SC를 하려면, 할로자임. 근데 할로자임은 벌써 독점 계약을 끝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테오젠의 제형 키트루다의 경우는 2028년에 특허가 만료되는데, 만약에 키트루다가 SC 제형으로 출시가 되면 2040년까지 특허가 연장됩니다. 그때까지 뽑아 먹을 수 있다는 얘기고, 올해 말까지 승인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SC 제형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특허 기간이 길다 보니까 많은 글로벌 제약사들이 알테오젠의 이런 기술, 알트피포의 기술을 이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아질 겁니다. 자, 할로자임의 특허 같은 경우는 2030년에 만료가 돼요. 하지만 알테오젠은 2040년까지 연장된다라는 거 봤을 때, 이왕이면 할로자임보다는 알테오젠하고 하는 게 특허를 오랫동안 등록해서 연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테오젠과 기술을 계약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줄이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줄이 서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알테오젠이 여기서도 그때 호재가 나오고 올랐다가 밀렸는데, 여기서도 호재 터지고 그 다음에 또 세론이 발생해서 좀 빠졌습니다. 좀 연선 버텨줄 줄 알았는데 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120의 언저리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뭐 전망이 워낙 좋은 회사고, 뭐 이런 또 박스권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빠지면 또 박스권 나오고, 그리고 또 돌파하고, 이거의 반복입니다. 계속 그래 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 같고, 호재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면, 결국에는 알테오젠은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가져가서 조정받을 때 살 것이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올라가면 매도할 것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알테오젠이 앞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영업이익을 본다라고 하면 아직도 그런 게 숫자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영업이익이 이번에 작년 기준으로 250억 나오잖아요. 올해는 한 1000억 정도 이상 나올 겁니다. 최소한 800억 이상 나올 거예요. 하지만 내년에는 수천억 단위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로열티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수천억 단위로 바뀝니다. 그러면 상당히 큰 모멘텀이 발생될 수 있고,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과거에 이제 앞으로 반영될 거를 주식시장은 항상 선 반영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뭐냐 내년에 가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 순간 선 반영돼서 주가는 벌써 이렇게 크게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시장도 안정되어 있고, 하반기 6월 달부터는 금리도 미국에서 인하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금리를 동참할 것 같고, 이래저래 환경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좀 싼 것 중에서 좀 저렴한 시가총액에서 셀비온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가총액이 오늘 조금 올라가지고 오늘 10% 올랐죠. 2,6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도 머크하고 키트루다 병행요법을 지금 계약을 해서 좀 임상을 좀 준비 중에 있고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만약에 잘 된다. 그러면 또 셀비온도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고점이 29,450 원인데 충분히 돌파하고 그래 봐야 뭐 시총이 3천억 밖에 안 되기니까 여기서 한 4천억 더 올라간다면 한 5천억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왜 자꾸 셀비온을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셀비온의 분명히 뭐 루테툼하고 키트루다를 병행해서 지대를 해서 이 방사성 의약품하고 면역관문 억제제 키트루다하고 병행했을 때 효과가 있을 거냐,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구축할 거냐, 이거를 준비 중에 있고 계획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셀비온이 하고 있는 난치성 전립선 암 이상 임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가 있고 올 10월 달 정도에 조건부 우리나라에서 허가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 시간에 보여드렸잖아요. 이 임상에서 완전 관해가 나왔다고. 정립성에 보면 완전 관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효과가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키트루다까지 하면 병역요법으로 얼마나 효과가 좋을까라고 지금 머크가 같이 임상을 하자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은 머크 입장에서는 걔네들은 계속해서 병역요법으로 확장성을 늘려나가잖아요. 적응증을. 그죠? 계속 저기서 적응증을 늘려나갑니다. 그래서 이 키트루다가 매출이 연 40조가 나오는 건데 이 수많은 적응증들을 합쳐서 쓰이니까 매출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이제 한올바이오 파마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15개의 적응증 진행 중입니다. 15개의 적응증이 이제 만약에 하나가 딱 터지면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여기 계속 진행될 거고 지금 다 이상 정도를 넘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1401에서도 효과가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보다 부작용이 더 없는 1402에서는 당연히 여기보다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임상 지연이나 이런 걸로 주가가 빠지면 그때는 매수의 기회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셀비온도 셀비온 혼자 는 것도 이렇게 임상에 그 완전 간해가 나올 정도로 효과가 좋은 그런 약품이에요. 그래서 머크까지 해서 여기서 만약 효과를 본다라고 하면 머크에 기술 수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방사성 의약품은 1조 단위의 그 기술 수출을 하기 때문에 1조 이상의 그 기술 수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총 얼마라고요? 3천억이에요. 2,500억, 2,6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터지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1조 정도 저기 기술 수출이 터진다라고 하면 최소 5천억에서 뭐 한 7천억 이 정도까지는 나와요. 그죠? 아무리 못해도 원래는 뭐 거의 1조도 나오는데 그래도 뭐 5천억에서 7천억만 잡아도 지금의 2배에서 3배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자체적으로도 완전 관해에 대한 이런 약인데 여기에 이제 머크까지 키트루다까지 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머크 입장에서는 야 이거 무조건 이 기술 사갖고 와야죠. 그래서 임상을 이제 하겠다라는 거니까 올해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고 이상은 미국에서 하고 물론 딜레이는 걸릴 수 있는데 이것도 뭐 신규 상장된 좀 종목이고 보유수도 별로 없어요. 거의 다 풀려가지고 그런데 가능성이 너무 높잖아요. 기술이 좋아갖고 그런다고 하면 당연히 새롭게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셀비온을 좀 올라도 안 파는 게 너무 싼 거죠. 지금 2,600억 너무 싼 겁니다. 충분히 여기 고점 3만 원대, 29,600 여기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봐야 한 4천억 정도 되는데 뭐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4천억 언저리에서 놀다가 조금 더 발전되면 7천억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래서 좀 셀비온도 좀 시장이 좀 안 좋아서 그렇긴 한데 매물대가 없어요. 거의 매물대가 없어서 새롭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고점을 갱신하고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기관 외국인 수급도 좀 들어오는데 좀 가벼운 주식 중에서는 셀비온을 좀 갖고 계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유통방에서는 가지고 있어요. 또 떨어졌을 때 어제죠? 추가 매수도 했죠. 그래서 가져가서 좀 오버슈팅 좀 나오면 그때 제가 정짐해 드릴게요. 요거는 좀 갖고 계시다가 어느 정도 좀 슈팅이 좀 크게 나올 때 그때 좀 분할해서 스윙 실현하고 또 이제 좀 제가 보는 몇 개 종목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거 저기 변경을 할 계획이니까 좀 여러분들이
투자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나라가 좀 어수선합니다. 예, 환율도 좀 진정이 돼야 되고, 또, 예, 미국 시장도 요즘에 좀 관세 얘기를 안 해가지고 좀 조용하긴 한데, 또 언제 또 관세 얘기할지 몰라요. 트럼프가. 예, 또 하겠죠? 4월 달 이제 다 가까우니까. 예, 좀 시끌시끌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국면에 있는 건 사실인데, 내부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돼가지고,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좀 불안한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좀 어떻게든 결론이 난다라고 하면 아무튼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좀 저평가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한 가지 아침에 변동성이 커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매매는 우리나라의 그 장이 이제 두 개로 나눠졌잖아요. KRX하고 그다음에 뭐 넥스트 트레이드가 새로 생겨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개인들이 많이 갑니다. 엑스트레이더. 왜냐하면 수수료가 싸다고 하더라고요. 수수료가 더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상적인 시장인데 굳이 여기에 할 필요가 있는 거래소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넥스트레이더 가서 그런데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매, 기관의 프로그램 매매는 다 여기다 한단 말이에요. KRX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이제 옛날에는 얘들이 매도하거나 뭐 하면 개인이 좀 받아줬잖아요. 이 시장이 없어요, 지금. 이만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20%에서 많게는 30% 정도 되는데, 이런 비중이 다 넥스트 트레이더로 갔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프로그램 매도 조금만 내면 쑥 빠져봐요. 순식간에 빠집니다. 예. 그러다가 또 다시 정상화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순식간에, 프로그램으로 빠졌다가,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다시 또 올라가니까, 지금의 수급 공백은 새로운 트레이더 시장, 트레이드 시장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제 프로그램 수급 공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아침에 많이 일어나요. 이게 아침 시간에 약간 거래량이나 이런 게 없을 때 많이 나타나는데 아침에 갑자기 쭉 빠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그거 이제 나중에 공매도 됐을 때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왜냐하면 매수세가 그만큼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공매도 때려버릴 때 쭉쭉 빠지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것도 좀 있는데 아무튼 지금 수급 공백이 좀 생기고 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하지만 뭐 시장이 대체거래소 생기면 그것 따른 또 이제 변화가 생기고 또 정상적인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프로그램에 따른 변동성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금 과도기 국면이기 때문에 작은 수량에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팔아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이게 수급적인 꼬임이 있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알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야지 아침에 팔면 올라가고 이런 현상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은 바로 개인들이 새로운 대체 시장으로 갔기 때문에 나타나는 수급 공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다음 주에 공매도 재개내고 나서 수급의 변화가 있을지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고 새로 생긴 대체거래소 이후에 수급 공백 이렇게 어떻게 메꿔지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신경을 쓰셔야 돼요. 요즘에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소통방에 오시면 여러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소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 때 바로바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4월 뭐 관세, 공매도 재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닙니다. 늘 그래 왔어요. 악재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갑자기 뭐 코로나가 터진다든가 9.11이 터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악재예요. 뭐 금융 위기가 터진다든가 알고 있잖아요. 관세가 4월 달에 시작하고 공매도 재개가 3월 말부터 시작하고 그런 거는 더 이상 악재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늘 그래 왔어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